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일보.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에서 승계 청탁 없었다 판결. 353일 만에 자유의 몸. 계속해서 조선일보. 이재용 정경 유착 굴레에서 풀려났다. 또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 풀려났다. 그리고 중앙일보. 법원 정경 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 다음은 한겨레. 이재용 면죄부. 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으로 변질됐다. 이번엔 서울신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겁박했다. 아울러 국민일보. 법원 삼성 정경 유착 모습 없었다. 이제는 동아일보. 353일 만에 이재용 석방됐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이재용 353일 만에 집으로 간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난 것.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건, 신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면 제목이 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에서 풀려났다. 이러한 조선일보 사설도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 아닌가 이건데요. 사설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뇌물이 성립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뀌었다. 희생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 억지로 정경유착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다.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조선일보는 희생양이라고 표현했군요. 한겨레 사설도 보겠습니다. 아무 현안이 없는데 대통령이 겁박한다고 수십억 원을 그냥 퍼줬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이해하기 힘들다. 청와대 민정정책기획수석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에 나서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위해 직접 공단 간부까지 만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6억 원 횡령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 과연 적정한 형량인지 의문이다. 네, 36억 횡령 뇌물 공여를 인정했는데 풀어줬단 말이죠. 일반인도 아마 이런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는 희대의 유전무죄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네,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실 경우 무료로 의견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춥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서연 리포터가 자세한 오늘의 날씨 알려드립니다. 네,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여전히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현재 영하 12.5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전주와 대구도 영하 10도 등 전국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6도, 전주와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있고요. 모레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는 대설경보가, 전남 해안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최고 30cm, 호남 서해안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오늘도 맑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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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며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좀 봐주시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1년 만에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밝히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있었던 기자들의 질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거의 1년 만에 풀렸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죠. 어제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일환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며 면죄부를 내주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어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즉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으니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도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제3자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판결과 배치됩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해서 문영표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렇게 밝히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임을 인정한 바 있었죠.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재벌 3.5 법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벌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법원이 유독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는 억지로 3년 이하의 형량을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정경유착의 고리에 우리 사회가 발목 잡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국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든가 정책들이 논쟁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음습한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뒷돈을 대고 재벌 친화적인 정책과 행정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문제였고 삼성 뇌물 사건은 전형적인 그런 정경유착의 한 사례인데 예. 우리 법원이 이런 정경유착의 범죄들에 대해서 눈 감고 회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정경유착 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정경유착의 고리에 우리 사회가 발목이 묶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3호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되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의 흔한 말들이 다시 또 사실 확인이 되는 게 되고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리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목표들을 정해놓고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먼저 특검팀은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면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국민들의 비난이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에겐 가혹하고 재벌에겐 관대했던 사법부에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전업주부 김모 씨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직장인 서모 씨는 서민은 라면 몇 개만 훔쳐도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데 재벌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지금 뉴시스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영식 판사는 2013년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습니다. 당시 정영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9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무죄가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영식 판사에 대한 이정열 전 판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입니다. 과거의
그 정영식 부장판사, 이 재판장인 정영식 부장판사가 그 함영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걸 항소심 유죄로 맞아요. 네네. 뭐 다른 거 뭐 어떤 증거 판단이나 그런 것은 뭐 재판부의 어떤 재량이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 판결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1심에서 믿지 않았던 그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겠다고 뒤집어 버렸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당시 법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법원에서 계속 해오던 그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서 증인은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신빙성을 뒤집을 거면은 그런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를 해가지고 심리를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좀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이 재판부 성향 때문이 아닌가. 다른 재판에서도 안 그랬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죄가 안 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3.5 법칙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3.5 법칙을 의심하게 하는 항소심 판결이 많았는데요. 먼저 2003년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습니다.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재구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증거는 차고 넘쳤는데 법원이 거의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불량한 정권에 갈취당한 흔히 우리들 뭐 이야기하는 삥뜯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박 다 쓰고 최순실은 모성애가 지나쳤던 사람으로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런 판결을 끌어낸 거거든요.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쳤는데 그걸 채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 재판부의 권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만일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왜 국민연금은 국제투자의결기관도 반대하는 투자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억지로 서가면서 찬성을 했을까? 내부의 의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까? 두 번째, 청와대 안종범 수석은 왜 이상하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왜 지금 줄줄이 유죄를 받았을까?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합니다, 정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죠.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최순실 씨는 뇌물을 수령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런 판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박 전 대통령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전망입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모든 돈은 최순실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뇌물수수의 공범이란 점이 확인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김태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일단 유무죄부터 말씀드리면 1심 결과에 따르면 72억인가요? 80억 정도죠. 그 정도가 뇌물로 인정되는데 지금 3심료로 확 줄긴 했습니다. 물론 뭐 50억 아래로 좀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10억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이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기판력 있는 것은 아닌데 1심 법원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재용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소한 이 36억에 대해서는 뇌물의 공동정범 인정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양형인데 아까 주영진 앵커도 언급했듯이 법원에서 이거 요구형 뇌물이다. 그건 돈을 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더 나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정경유착으로 이 이재용 부장 가서 대통령 이거 해주십시오 부탁한 게 아니라
이재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강요하고 협박하다시피 해서 레이저를 막 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이게 이제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형량은 상당히 나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양형 사유는요. 거기다가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릇된 모성애 때문에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나왔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곧 있을 두 사람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면 1심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상당히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김용민 파일. 작년 8월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최근 부당한 수사 압력 논란에 휘말린 권성동 위원장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와 관련해 한마디.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 났을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정의에 대한 유죄 판결, 또 진실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이 생각이 대통령이 됐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 내에서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같고 또 자기가 같이 활동했던 민변과 가까운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한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추미애 대표는 뭡니까?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사법개혁 대상이다 법원도. 제대로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그 같은 전원일치 판결은 원세훈 선거 개입 무죄 판결에서도 벌어졌던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청와대가 불쾌감을 나타냈고, 그러자 이후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선 마치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된 것 같은 정황들이 여러 차례 발견됐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13명 대법관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2심 재판장이었고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판결한 정형식 판사에게 배당되는데, 재판장은 연수원 17기의 정형식 부장이고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 2심 판결, 즉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대표적 인물. SBS 러브 FM에 나와서 유죄라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된 경우, 네. 이때 유죄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네, 네.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상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버렸어요. 네. 이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겁니다. 돈 줬던 한만호 씨가 1심에서 자기는 그런 사실 없고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거짓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네. 항소심에서 그걸 뒤집습니다. 유죄를 선고합니다. 돈 줬던 한만호 씨 안 불렀어요. 깨야죠 그러면. 왜 안 불렀냐고. 이 판결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라고. 2심이 그러한데 3심에 가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전원일치 판결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 한만원부터 1억 원 수표를 받은 한명숙이 한에게 건네주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측에 부합할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당시 상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결정한 정형식 판사가 했죠. 그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2심 재판 판사로 배당될 시기에 대법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정형식, 양승태 두 사람은 각각 2심과 3심에서 논란이 되는 한명숙 유죄 판결을 결정한 주체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다시 논란의 무대 위에 불려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굼벵이 챙겼지? 맞다, 굼벵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한 애청자 여러분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국제망신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셨고, 김남희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문형표는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경영권 승계에 집행유예를 주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홍성철님,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입니까? 라고 하셨고요. 양한경님, 솔직히 일반 시민은 뉴스로만 보는 증거 등 말고는 아는 게 없고 어떤 법,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번 사건 같은 고위 인사들의 재판은 방송 공개 재판 같은 것으로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타당할 경우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0117번 쓰시는 분, 기업 승계 증언은 하나도 없는데 천하의 누구라도 우리나라 구조상 대통령이 무엇을 요구한들 안 들어줄 기업인이 있을까요? 정경유착은 제도적으로 끊을 방법은 없을지, 그렇게 제도적으로 끊을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경유착이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는 우리의 법체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0117번 쓰시는 분은 정경유착 제도적으로 끊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임혁진님,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재벌에게는 임기가 없다는 건지 정말 암울한 아침입니다. 대통령은 심판받는 권력이지만 재벌은 또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란 점, 이 점이 또 한국 사회의 모순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국회는 아직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지요. 어제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MB가 특수활동비 수수를 지시한 주범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직접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MB를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식화하면서 MB에 대한 조사와 기소도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벌여오면서 MB의 혐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MB 측은 정치적 저의가 깔린 짜맞추기식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회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프레닝이 MB에게 5천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당선됐죠. 그런데 보름 뒤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프레닝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문스러운 돈을 보냅니다. 홍은 프레닝의 법인 통장에서 이명박이라는 실명이 찍힌 채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자회사 자금을 빼내 쓴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스의 권승호 전 전무는 홍은 프레닝의 대표를 지냈고 MB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홍은 프레닝의 감사였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요. 다스 관련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흘러간 정황이 확인된 거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인터넷 여론조작팀이 직접 운영됐다,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이처오 과장은 청와대에서 김철균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에게 기무사의 사이버 활동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는 김철균 비서관의 발언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건을 통해서 당시 김철균 비서관은 기무사의 사이버 활동을 치하하며 청와대를 도와달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김철균 비서관은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한 점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지글이나 대통령 관심글에 대한 청와대의 온라인 활동에 기무사가 퍼나르기와 조회수 증가 활동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병사 동원은 위험하다. 핵심 인원인 간부로 퍼나르기 전문 요원 25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무사에 조언까지 합니다. 병사를 동원하나 간부를 동원하나, 네, 이것은 바로 군의 정치 관여입니다. 군의 정치 관여는 군형법 94조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은 사안입니다.
군형법 94조 위반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독려하고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KBS 보도였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에서는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검찰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죠. 특히 안미현 검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정인들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특정인들은 바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지요. 안미현 검사는 수사 기록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제기했습니다. 혐의 당사자가 아닌 권성동 의원이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 목록을 어떻게 알고 삭제를 요구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내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권성동 의원은 안미현 검사가 인사에 불만을 갖고 이번 폭로를 진행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전 그 1차 수사 과정이나 2차 수사 과정에 제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고요. 네. 그 우리 안 검사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미현 검사의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번 사건이 촉발된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의정부지검으로 가는 과정에 법사위원장인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안미현 검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안미현 검사가 인사 대상인지도 모르고 또 그 검사가 왜 의정부지검을 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평창 겨울올림픽에 앞서 방한하는 미국과 북한의 2인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36시간 정도 일정이 겹친다고 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좌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된다면 일정상으론 환영 리셉션과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금요일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펜스 부통령과 북한 인사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이어서 세계일보는 미국 정부가 말한 북측 인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백악관 관료들은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안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에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TV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한때 삼성 광고의 시그널처럼 쓰였던 노래가 마법의 성입니다. 이 노래 전주와 함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삼성의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삼성과 사법부가 또 하나의 가족 아니냐 이런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
한 곳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